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월요일 고정 코너 안진걸의 하피플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PD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잘 지내셨는지요? 예, 청자 여러분 잘 계셨어요? 네, 주말에 저는 주말에도 네. 주말에 뭐 김성수 하셨어요? TV를 갔다 왔습니다. 아우, 일요일 날에도 주말에도 예. 열일하시네요. 김성수 TV도 10만 구독자를 돌파했더라고요. 아유, 뭐 인기 요즘 많죠, 이렇게, 뭐. 예, 범 진보 개혁 유튜브들이 네, 곳곳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니까 네. 그건 세계적으로도 한국 언론의 불신은 근거가 입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의 자유는 올라가고 있는데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나오잖아요. 네, 심지어는 주말 사이에 그 뉴스 보셨죠? 여러분 지난주에 조선일보가 무슨 116만 부 네, 네. 사기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절반 수준이죠. 예, 네. 두 배를 뻥튀기 한 겁니다. 근데 아무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미디어 오늘 오마이TV, 고발뉴스, 뭐 서울의 소리, 김성수 TV 정도만 보도하더라고요. 정말 한국 언론 저는 죽었다, 망했다, 미쳤다. 감히 오늘부터 이렇게 외쳐봅니다. 아니 두 배를 뻥튀기 했으면 모든 언론이 나서서 세상에 지난 1, 2년간 한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고등학생의 인턴 봉사활동 증명으로 그 난리가 벌어진 거잖아요. 네, 물론 네.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요. 네. 그렇게만 축소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고 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1등 언론이라는 자가 가장 공신력이 있는 네. 언론기관이 부스를 두 배로 뻥튀기 했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냐면 그 전에 토요일 날은 연극을 보고 왔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 문화예술인데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마침 오마이뉴스에도 연극 평이 실렸던 본물은 터졌는디라는 네. 정말 코로나19 시대에 문화예술이 너무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분들 용기를 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약간 협찬도 해드리고 네네. 뜻 있는 기업인들도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그래도 많이도 오셨더라고요. 연극을, 예. 그래서 문화예술인들 어려운데 이제 제4차 재난지원금도 이제 받으셔야 되긴 할 텐데 그렇게 우리가 방역 수칙과 연극을 보러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일요일 날은 이제 김성 TV TV 왔다는데 갔다 오셨고. 자 정말 네. 언론이 망했고 미쳤고 죽었다. 조선일보 부수를 두 부를 빠뜨렸는데 이건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네. 먼저 116만 부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고 단가를 많이 내겠죠. 그럼요. 기업들이 그럼요. 전형적인 사기가 되는 겁니다. 아하. 제가 여러분 오마이TV를 홍보한다고 전단지 10만 장을 받아놓고 네. 그래서 한 장당 보통 이제 뿌리면 뭐 100원 뭐 이런 식으로 받잖아요. 그게 전단지 아르바이트 그렇죠. 프로그램 예전에 그래놓고 절반은 몰래 버리고 절반만 뿌리고 돈을 제가 다 받아낸 꼴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사기죠. 야. 경제적인 손해까지 끼치는 그렇네요. 사기죄가 되고요. 네. 업무방해. 광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광고 많이 냈을 때 광고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오마이TV가. 그렇죠. 업무방해도 되는 것이고. 네네. 거기다 정부 광고를 받습니다. 근데 정부 광고도 조중동이 많이 가져갈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별로 시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거나 지적받을 점들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되는 게 이런 점들입니다. 아니 조중동에 광고를 줍니까? 어쩔 수 없이 주더라도 확 줄여야죠. 근데 하도 흔히들 말하는 지랄하니까 못 네. 줄인 겁니다. 제대로. 근데 정부 광고를 받아놓고 역시 정부가 조중동에 광고를 많이 주는 것은 부스가 1, 2, 3등이라니까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도 있겠죠. 그리고 정부 정책이 그만 홍보가 잘 될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어카운트 인포라고는 앱이 출시되었다. 네. 신용카드 포인트 되돌려받고 휴면여금 되돌려받고 휴면보험도 찾을 수 있고 소액 네. 계좌도 찾을 수 있고 계좌 이체하는 서비스도 변경하고 신설하고 폐지하는 다 된다. 심지어 대출금도 다 나온다. 어카운트 인포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정부가 광고를 했어요. 조선일보가 116만 부라니까 116만 부에 해당하는 돈을 줬겠죠. 알고 봤더니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자, 이것도 사기죠. 네. 정상적인 광고, 정부의 공무 광고, 공무집행 광고를 통한 공무집행, 공무 홍보를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죠. 그러다 국민 세금을 일종의 국고 손실과 예산횡령 세금횡령 그렇게까지 볼 수 하나 있겠네요. 더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광고비만 받으면 덜 온통하죠. 광고비는 원래 받을 수 있으니까 뻥을 네네. 쳤지만. 근데 우리 신문유통원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그 언론사들이 이제 신문 산업이 사양화됐는데 언론의 공공성 때문에 네. 해마다 몇 억씩 신문의 판매 유통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보니까 매년 3, 4억씩 받았어요. 어. 최근에만 수십억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유통 지원이기 때문에 지국 그다음에 유통 부수에 따라서 그 그렇겠네요. 세금이 지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116만 부면 세금이 더 많이 지원되는 거예요. 뭐 30만 부, 40만 부를 기록하는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세금까지 여러분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점심 시간에 제가 맛있게 식사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항상 웃음을 드리는 안진걸인데 그래도 어카운트인포라는 앱을 또 이렇게 홍보드리면서 신용카드 포인트,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네. 소액 흩어져 있는 소액 계좌들 다 찾으시고 계좌이체 이렇게 해지하거나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굉장히 번거로운데 네. 거기서 다 된다는 거. 나의 대출금도 다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떤지도 다 보인다는 거. 이렇게 또 기쁜 정보 드리고 네. 2월달, 3월달 안에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시면 7.53% 할인 받는다는 또 정보도 드리면서요. 들으면서 점심 시간에 조선일보 네, 죄송한데 정말 기분 더러워지는 언론 그 매체인데 아무튼 사기가 딱 걸렸다는 거. 사기 걸렸다. 이건 문체부의 실사로 걸린 겁니다. 아, 빼도 박도 못합니다. 실사가 된 거네요. 예, 실사에서 네. 성실률이라고 해서요. 네. 실제 유료 부수하고 유료 부수가 얼마나 맞는지 네. 신고한 그것이 성실률은 성실률 50%도 안 된 걸로 나온 겁니다. 네. 이걸 미디어오늘에 이제 미디어오늘이 전격 보도했죠. 입수해서 네. 특종 보도했는데 정말 모든 매체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그런 사기를 일부 쳐서 그런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합니다. 네. 이 문제 네. 그냥 계속 관심을 가지고 법적인 예. 조치도 검토해가지고 해야 저희 되네요. 그래서 언소주, 언소주. 뭐 민원연, 민생경제연구소 네. 등이 언론 단체들이 지금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웬만하면 고발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올해 들어서 올해 고발 안 한다고 했는데 벌써 몇 건 하신 거예요? 민생경제연구소 고발 안 하려는 게 방침. 어쩔 수 없이 윤서인, 예. 나경원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밖에 없고요. 나경원 씨에 대해서는요. 예. 저희는 항상 예의를 바르면 다 호칭을 붙여드립니다. 네. 나경원 씨에 대해서는 항고를 다 했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미 해놓은 거니까. 그다음에 가짜뉴스 대마왕, 극우, 네. 조롱, 모욕 대마왕 윤서인 씨 고발해서 이번 주에 강남 경찰서에서 드디어 그분이 그쪽 사하시나 봐요. 네. 강남 경찰서로 배정이 돼서 강남 경찰서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바쁘지만 또 갔다 와야 돼. 이러니까 고발하기 싫은 거예요. 계속 연락이 와요. 네. 고발인 조사 받으러 와라. 그럼요. 언제 받으러 할래? 네. 가면 한 2시간이면 끝납니까? 그럼 뭐 이것저것 꼬치꼬치 다 물어보면 막 서너 시간 막 걸리고 그래요. 맞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네. 이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일단 고발인 조사 갔다 오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중에 이 조선일보 부수 사기, 다음 주 중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세금 횡령, 네. 국고 손실 네. 이것은 전격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건 널리 알려주십시오. 정말 온통하고 억울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댓글이 하나 올랐는데 보니까 아니 카운티포입니까 물어보시네요. 어카운트 인포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발음해 주세요. 어카운트 인포. 어카운트가 계좌라는 뜻이잖아요. 네. 인포가 인포메이션의 준말이고요. 네. 제가 지금 바로 바로 댓글을 칩니다. 하나요? 예. 어카운트 인포 앱입니다. 소통하는 정말 안진걸 소장. 요것은 문재인 정부 최고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네. 다른 나라도 조사해 보니까 이런 앱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금융의 공공성, 네. 그다음에 국민들의 민도,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주권, 네. 그다음에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일하는지 거기다 IT 기술까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네. 그냥 원래 2016년, 17년대에도 그때쯤에 그러니까 촛불혁명 전후에서 휴면 예금을 조회하거나 찾아보는 서비스가 일부가 시작됐어요. 맞아요. 근데 그다음에 신용카드 포인트도 일부가 조회는 됐어요. 근데 그게 다 흩어져 있었고 하기도 번거로웠어요. 이걸 올해 1월 5일 날부터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에 물론 네. 지금도 각각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여신 전문 금융협회로 따로 가시면 신용카드 포인트 조회 및 환수가 됩니다. 네. 근데 복잡했어요. 그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을 하면 휴면여금을 조회하고 찾는 게 가능하긴 했어요. 역시 복잡했어요. 네. 흩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네요. 근데 이걸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에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이 원래 이제 금융결제원이 출시를 했었는데 그 앱으로 다 모은 거예요. 1월 5일부터. 그래서 어카운트 인포 앱을 스마트폰으로 까시잖아요. 네. 그냥
까는데 1분 제가 진짜 여러 번 해봤어요. 그다음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 네. 이건 본인 계좌나 본인 돈을 찾는 거기 때문에 남이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또 내밀한 개인정보니까 그렇죠. 본인 인증 절차를 한 2분 정도 거쳐요. 어. 그 옛날 공인인증서 지금 공동인증서잖아요. 네. 그거 있으면 바로 돼요. 그게 없으면 까는데 좀 시간 걸리는 거지. 그거 네. 있으면 바로 됩니다. 실제 그게 있다는 조건에 1, 2분도 안 걸려요. 본인 인증이. 네. 내 휴대폰 뭐 인증하고 이러면서요. 맞아요.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신용카드 포인트가 다 뜹니다. 자기 신용카드가 다 나와요. 뭐 5개 나오면 5개 다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휴면예금 계좌가 쭉 나와요. 박정우 기자님이 3개가 있었다. 그러면 3개. 거기에 금액 뭐 그렇죠. 3,000원도 있는 경우도 네, 있고. 네. 아무튼 박시영 TV의 애독자 한 분은 그 자리에서 180만 원이라 올렸습니다. 실제로. 예, 신용카드 포인트는 118만 원. 이 두 명은 제가 확인이 됐어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보시면 잊고 있었던 분들은 정말 한번 해보시면 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깜짝 이런 놀랍니다. 게 있었네. 예, 신용카드 포인트, 휴면예금, 맞아요. 휴면보험금. 휴면보험금도 의외로 우리 국민들이요. 보험금 지급 사연도 안 차가신 돈도 있고 보통 우리가 돈 급해갖고 이렇게 해지했잖아요. 네. 근데 그 환급금, 해지 환급금을 안 차가시는 분도 있는 아. 거예요. 여러 이유로. 그다음에 자기가 자주 쓰는 계좌 말고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12개의 계좌를 갖고 계세요. 평균. 예전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무슨 네. 예를 들면 알바할 때 또는 뭐 단기 프로젝트 할 때 또는 직장 옮길 때 또는 뭐 은행에서 뭔가 은행 관련된 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네.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은행 네. 통장. 예. 그래서 예전에는 통장을 막 만들었어요. 이벤트 네. 때문에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12개나 있는 거예요. 어. 저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해서 한 3, 4만 원 정도 찾았어요. 신용카드 포인트라든지 휴면예금이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휴면예금, 다 수익계좌. 예. 수익계좌 중에 지금 2만 원짜리 큰 거 안 찾은 거 빼고 지금 3, 4만 원 찾았어요. 2만 원짜리는 제가 가서 찾아야 된대요. 일부는 청약, 주택 그렇구나. 청약. 예. 근데 이미 와이프가 다 해갖고 됐는데 뭐 필요 없잖아요. 상대 뭐 하는데 통장. 제가 옛날에 가입해놓은 거 있더라고요. 2만 아. 원짜리를. 그것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저도요. 야, 그러니까 이런 2만 원 식으로 해보셔야겠네 진짜. 예, 해보시면 다시 한번 어카운트 인포. 나는 별로 없을까 했는데 의외로 그러니까 예전에 얼마나 기분 좋을까. 예를 들면 알바할 때 들어온 돈이 있었는데 찾아야지 하다가 그게 주계좌가 아니니까 깜빡하고 있었던 돈이 예. 실제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신용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1,500만 명 정도가 했는데 네. 2억 원 정도를 돌려받았단 말이에요. 2천억 원 야. 정도를 1인당 만 얼마씩 돌려받아요. 신용카드 포인트 와. 평균적으로 많이 받으신 사람은 118만 원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휴면예금도 지금 1인당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카운트 네. 인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오늘 박수 다시 한번 보내줘야 저희가 되고.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택배 노동자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해왔잖아요. 이번에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면 예. 쿠팡맨들, 그러니까 쿠팡 아, 이 정말. 배달 노동자, 배송 노동자들이 극한 노동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배송 노동자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환경이 정말 좋지가 않다. 예. 이런 걸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좀 짧게 요약해 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설 명절 전에 대전 여고생들의 택배 달력도 있었고 아름다운 국무총리 중승 총리 화답에서 큰 화제가 됐잖아요. 안진걸 소장도 예. 나왔던. 오마이뉴스에도 우리 윤근혁 기자님이 기사를 네. 제일 먼저 잘 썼고 그 기사가 이제 일파만파 나비효과가 됐는데 실제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일반 택배 기사님들 과로사 소식 안 들렸어요. 네. 대책을 세운 거예요. 분류 작업에도 그러니까요. 인력도 투입하고. 근데 쿠팡이 지금 제대로 대책을 안 세워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밤에 여러분 막 11시 12시에 일반 택배 기사님들 많이 만났잖아요. 요즘에는 네, 네.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게요. 잘 안 보이는 것 심야 같아요. 노동 확실히 줄어들고 네.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SNS 사진 찍어서 저도 올렸는데 쿠팡은 지금도 11시 12시에 다녀요. 여전히 심야 배송, 총알 배송이나 유만으로 이분들은 철야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고요. 네. 근데 이분들 이제 기사님은 기사님들 그다음에 터미널에는 분류 작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분들이 이제 너무 알바로 뽑아갖고 네, 하는데 네. 거기서도 지금 여러분이 쓰러진 거 아닙니까? 숨지기도 맞습니다. 하고 최근에도 너무 숨진 분이 막 있었죠. 춥고 열악한 조건에서 핫팩 뭐 하나인가 두 개밖에 안 준다면서요. 핫팩 주면서 버티게 한다든지 네. 또는 너무 밀접 환경이어가지고 환기도 안 시켜갖고 옷도 공용으로 입고 막 그러니까 네. 코로나가 집단으로 걸린다든지 어떤 분들이 거기서 과로가 뭐 살이 몇십 킬로가 바로 빠졌다든지 네. 과로로 실제 쓰러져서 숨진 분이 막 나오고 아하. 몇 분이나 그런데 이제 어저께 MB 스테이트 보도 보니까 뭐 그런 실태들 네. 심지어는
기사에 너무 힘드니까 소비자들한테 간식 줘라라는 무슨 지침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뉴스에 올라와 있어요. 소비자가 봉이냐? 왜 소비자가 물론 기사님들한테 제가 간식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드릴 노력을 해요. 예. 근데 이미 띵똥하고 나가는 순간 또는 놓고 나가는 순간 보면 안 계시잖아요. 드릴 수도 없습니다. 너무 제가 바쁘셔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봤을 때도 밤 12시에 네. 아파트 동네 길에 시동 켜놓고 차문까지 열어놓고 가셨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시동을 켜놓고 앞문을 열고 네. 뒤로 가서 물건을 들어서 잽싸게 뛰어가서 갖다 놓고 와가지고 바로 타는 거예요. 자, 시동을 켜놓고 끄고 차문을 열고 닫으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밤 12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가셔야 되니까 시동을 켜놓고 차문이 열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 다 네. 찍어놨어요. 음. SNS에 올렸어요. 아. 이분들 지금 다른 택배사들은 안 보이는데 지금 쿠팡만 보이고 있다. 아니, 이게 쿠팡이 지금 뭐 언론에 관심 많이 받는 게 뭐냐면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고 해서 박수를 받고 있는데 실제 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너무나 많은 희생, 고통 이것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여전한 적자지만 적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근데 적자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다 바로 물류센터나 기사님들의 엄청난 희생.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많이 일부 시키시고 호응 또. 이런 건데. 네. 근데 이 회사는 한국 회사인지가 한국 회사라고 보기 어렵죠 사실상. 네. 미국 자본, 일본 자본에 구성 주로 자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상장했고 사장도 미국계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고용 창출해 주니까 또 우리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빠른 서비스를 해주시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어. 다 뭐 저는 양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상장해서 엄청난 돈을 번다는데 네. 그러나 거기서 일하는 물류센터의 노동자들 분류하는 분들 물건 분류하고 이렇게 배송 지원하는 분들하고 기사님들은 지금 거의 뭐 초주금의 노동에 시달리고 실제 많은 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법을 내요. 고 장덕중님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그분의 산재도 끝까지 그보다 산재 인증이 됐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소극적인 태도여가지고 지난주에도 택배 과로사 대책위원회랑 유가족들이 쿠팡 본사 앞에서 네네. 항의 방문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계속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뭐 미국 증시에 상장하고 뭐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고용하고 이런 거 네. 항상 저희들은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과 박수를 보내드리지만은 예. 그러나 그 이면에 벌어진 어떤 참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또 그렇죠.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변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댓글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 뒤로 주차해서 바로 끌차로 엘리베이터로 갈 수 있도록 아파트마다 차 바닥만큼 높이로 정문을 바꿔줘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네요. 바로 그렇죠. 내리자마자 바로 갈 수 있게 너무 힘드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런 대책도 말씀하고 그 계시네요. 차가 못 들어가게 된 경우도 많고 네. 그러면 이제 정문 입구에 찾기를 하나 택배기를 내줘가지고 소방차들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뒤에서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게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제가 택배 노동자 마트 노동자 응원 시민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 달력도 제가 지금 대규모로 제작하고 있잖아요. 택배사들 드리려고. 그래서 모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그것대로 하고 또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이나 작업 편리 박스에 이렇게 구멍 뚫는 거 지금 맞아요. 있잖아요. 그거부터. 저희들이. 그게 박스에 구멍만 있어도 기사님들 또 나를 또 훨씬 쉽거든요. 네. 물건 여러 개 들고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런 것도 하고 방금 말씀 주신 것도 제가 우리 실시간 채팅 글들은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네. 예. 뒤로 주차해서 우리 삐도리님, 네네. 삐도리님 고맙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고 예.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노동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고통을 받고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뭐 안진걸 소장님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의견들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여기에 대해서 힘을 좀 모아서 이 방송하실 때마다 의견도 주시고 주위에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달력 그러면 더 만들어지는 건가요? 택배 달력 10,000개를 목표로 10,000개. 지금 예. 돈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한 그게? 1,200만 원 정도? 와, 그래서 많이 드네요.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자체 모금에는 원래 있는 돈하고 일부 뜨시는 분들이 또 모금해 주신 거 모아서 네. 이제 10,000개를 만들면 제일 먼저 택배 기사님들한테 최대한 드리고 네. 그다음에 택배 회사
택배사도 좀 제발 협조 좀 해주라. 택배사 보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전원 네. 뭐 이렇게 또 노동부, 음. 국토부 관료들, 장관님들 이렇게 정세균 총리님이 몇 개 받아가지고 우리 그 대전역 학생들에게 국토부 장관하고 노동부 장관한테 드렸어요. 그게 네.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지난 주말에 네. 지금 최대 좀 또 뉴스나 분노는 예. 전 국민 정부 여당 예. 아니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예. 대통령이 금요일 날 만났나요? 네. 그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있었죠. 네. 4차 재난지원금을 저희는 선별과 보편을 동시에 지원해야 된 된다고 했는데 일단 그걸 분리하기로 했죠. 먼저 4차 재난지원금으로 4차 피해가 선별 있는 지급? 분들한테 최대한 넓게 두텁게 네. 선별 지급하고 방역 단계가 완화되면 아. 전 국민 위로 네. 응원금 경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과 1년 몇 개월 동안 고생한 국민들에 대한 응원 네. 위로 차원에서 보상 지원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보상금을 네. 전 국민에겐 지원금을 이걸 동시에 우리는 주장했는데 재정 당국이 동시에 도저히 열이가 안 된다고 해서 예. 하도 우겨서 저희는 그걸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뭐 저희가 뭐 결정권자도 아니지만 네, 좀 아쉬운 부분은 동시에 있지만 지원해야 네. 된다라고 계속 싸우고 있을 상황은 아니까 어쨌든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12월, 1월, 2월 이 세 달간 제일 어려웠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재작년 매출에 비해서 작년 매출에 저희가 같이 헌법소원 낸 호프집 사장님 매출 전표를 제가 봤는데 네. 실제 매출이 3%예요. 3%요? 예, 정말이에요. 헌법소원 와. 서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영업 자. 9시까지 영업 제한이니까 네. 아니 호프집을 누가 7시부터 9시 갑니다. 대부분은 2차 때. 7시, 6시나 7시에 모여갖고 밥을 먹은 다음에 네. 2차 로프집까지 입가 싶다 하자 하면서 딱 오프 한 잔만 하자 근데 갔는데 많이 먹을 때는 한 10잔씩도 먹고 나 그럼 안주빨 세우다가 차 끊어지기 전에 간다든지 네. 아니면 택시 타고 가다 막 그랬죠. 이런 식이잖아요. 문화가 그게 아예 안 되는 거죠. 진짜 3%인 거예요. 와. 손님이 아예 안 와버렸다는 거예요. 속상하다. 아주 일부 손님만 네. 예를 들면 8시면 와서 1시간 정도 급히 먹고 나갔다는 거예요. 맥주만 먹고. 아니 이분들 빨리 지원해 오기 줘야죠.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 선별이냐 보편이냐 막 싸우고 선별 보편을 동시에 해달라.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음.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래 좋다. 아. 선별 지원이나 빨리 해줘라. 더 힘든 분들. 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드시 방역이 성공한 방역 그 단계가 완화되면 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예, 그다음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 국민 응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이제 확정이 안 될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아름다운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4차 선별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넓게 두텁게 그렇습니다. 최대 뭐 많게는 피해가 큰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네. 최대 뭐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더라고요. 500만 700만 3차 때는 원. 300만 원이 최대였으니까 영업 금지 업종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300명대로 내려왔는데 이제 확진자 숫자가 200명, 100명 요 정도로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작년 1년 그다음에 올해 1월, 2월, 3월 네. 거의 그러면 이제 한 1년 3개월, 4개월 정도 정말 생고생을 하고 마스크 비용도 생각지 못한 마스크 비용도 한 달에 뭐 가구 수에 그렇죠. 따라서는 많게는 몇십만 원도 들어갔는데 초반에 진짜 비쌌잖아요, 예, 마스크가. 아니 실제 지금도 비싼가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비싸지는 않는데 네. 500원만 해도 4인 가구 기준이면 하루에 2,000원. 아. 그러면 30이라면 얼마죠? 2,000원 30원. 2,030원이면 6만 원인가요? 6만 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출하지 않으려고 했던 돈들이 네. 계속 최소 그렇긴 몇만 하네요. 원에서 네, 많게는 네. 몇십만 원까지 맞아요. 이제 또 좋은 마스크 쓰는 집은 또 몇십만 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생각지 못했던 예. 온갖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참. 그러니까 모두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보편적으로 특정 계층이 너무 고통받고 숨 넘어가게 생긴 거에 대해서는 영업 손실 보상을 특히 강제로 문을 닫은데 그렇죠. 강제로 영업 제한하는데 정부의 이렇게 하면 말을 될 것 같아요. 듣고. 그래서 보상이냐 지원이냐 이것도 이 논쟁도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선별이냐 보편이냐도 이제 그만 싸워도 돼요. 네, 네. 선별만 고수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고 무조건 보편만 고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둘 달 다 조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강제로 문 닫은 분들 그럼 그거 뭐 당연히 그 헌법에 보상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상해 주시면 되고요. 온 국민이 고통 받았어요. 사실상 뭐 고통이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고통을 많이 받은 분들은 나중에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네. 일부 또
그렇죠. 해줄 수 있는 지자체도 것이고, 있고. 재량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일단 2월, 3월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2, 3월부터. 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빠르면 2월 말 3월 초에 네. 손실보상 중심으로 피해가 큰 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시작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이제 마음 모아서 네. 이번 주 300명, 200명대로 내려가고 예. 그다음에 4분의 1분기가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제일 어렵다 그랬거든요. 작년 올해 버텨야 된다. 예. 네. 버텨야 될 상황이잖아요. 4분의 1분기가 3월 달까지잖아요, 여러분. 4분의 2분기가 4, 5, 6, 5이고. 네. 그래서 3, 4월쯤에는 전 국민 두 번째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서 방역 수칙하에 동네에서 이용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에게 네, 네. 집안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주고 집안에도 큰 도움이 되고 경제도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나아가는 그런 네. 계기와 동력을 만들자. 예. 근데 자, 이거 여러분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제가 뭐 대단한 뭐 이상한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근데 얘기하는 거죠. 주말에 우리 국민의힘당 의원님들이나 정치인들이 정말 독설과 망언을 퍼붓는 거예요. 네. 뭐 대통령 네 돈으로 줘라 또 시작해서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당은 네. 정말 너무나 많은 죄악을 그동안 저질렀는데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때 온갖 불법 사찰과 지금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국정농단의 주범인과 공범들이었는데 네. 근데 지금 우리 국민 세금으로 박정 기자님이나 저도 낸 국민 세금으로 우리 애청자들이 낸 국민 세금으로 1년에 수백억씩 지금 정당 보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야, 당신들 논리라면 그거 다 받지 마. 그거 다 토해내. 니들 돈 내서 운영해. 적폐 정당이고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정당인데 옛날부터 차떼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어떻게 국민 세금을 수백억을 받아? 다 네. 토해내세요. 그렇잖아요.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선별지원금이든 몇 어떻게 조를. 개인이 줍니까? 그리고 국가가 왜 있는 겁니까? 어려울 때 국민들 도와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1,700조를 넘어서 1,800조로 가고 네. 있어요. 거기에는 사인 간의 부채나 사채 같은 건 빠져 있습니다. 통계가 안 잡히니까요. 그렇죠. 실제 GDP가 1,900조라고 치면 네. 가계부채는 여러분 100%를 돌파했을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먹고 살고 힘드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그래서 작년에 금융기관들은 사상 최악의 이자 폭리를 취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정치권들이 나서서 은행권들 금리 좀 인하해라고 압박해야 되는데 네. 그런 무슨 시장의 반환행이라고 정부에 당해서 추진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그걸 공격하고 네. 의사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열받아가 제발 그런 사람 의사 못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오늘 김종인 씨가 왜 의사를 건드리냐고 이런 때 그럼 언제 이야기합니까? 막 성폭력 범죄 저지르고 CCTV도 네. 설치 안 해가지고 막 의사가 바뀌고 막 이런 걸로 우리 국민들이 열받아 죽겠는데 불안해 죽겠는데 CCTV 설치도 못하게 하고 중대범죄 저지른 의사들 면허 좀 완전 박탈도 아니에요. 보니까 저는 처음 완전 박탈인 줄 알았어요. 몇 년 후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 다 끝난 다음에 5년 뒤에는 복귀가 그러니까 가능하죠. 복귀가 가능해요. 네. 그 사이에 다른 의사들은요 자격증은 없어도 전문가들이니까 분명히 의사는 못해도 네. 의료 관련 회사들 있잖아요. 의약품 관련 회사들. 거기서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급여는 아니어도 한 달에 지금 뭐 2, 3천만 원 버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네. 취직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 먹고 살 겁니다. 분명히. 사업을 못하는 의사 면허만 중지시키는 거거든요. 매년. 네. 그걸 편들질 않나. 진짜 유승민 씨, 윤희숙 씨 이 남매. 제가 옛날에 윤석열, 윤희숙 남매라고 됐는데 예. 유승민, 윤희숙 정말 큰일 할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처음에 한때는 조금 좋게 정말 큰일 낼 사람들입니다. 큰일 낼 사람들이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김종인 네. 위원장도 뭐라고 아침에 얘기를 했냐면 이게 손해 본 사람들 지원해 주는 괜찮은데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다 이렇게 별 손해가 없는 사람들을 왜 무슨 근거로 돈을 주냐 뭐 이런 취지의 또 주장도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자 우리 애청자들하고 저하고도 한번 보자고요. 저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소득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든 먹고는 삽니다. 네. 물론 우리 애청자분들도 지금 보시면
먹고는 사는 분들도 있고 허덕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음. 상당히 여유 있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직장을 꼬박꼬박 다니는 분들도 지난 1년, 그다음에 지금 1월, 2월 어떻습니까? 명절 때 고향도 못 가고 그렇죠. 4인 친구 5명, 단짝 친구 5명에서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죠. 못 모이고 4명씩 모여야 되고. 그래서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정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미안하기도 해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 하지만 1년 한 달에 4인 가족 기준으로 몇십만 원씩 많게 몇십만 원씩 마스크 비용도 들어갔고 온갖 노심초사로 1년과 2, 3개월 지낸 거예요. 방역에 협조하면서. 네. 경제적으로도 일정하게 손해가 있었지만 그 손해가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게 단순히 국민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예. 결국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중소상공하고 동네하고 지역 경제만 쓰게 되어 있고 네. 또 반드시 써야 되고 몇 그렇죠. 달 안에 사라지니까. 두세 달 주고 네. 그래서 내수를 확 살리는 효과가 아. 있다고 하잖아요. 내수가 살아나야 중소기업, 중상공이 살 거고 그래야 거기서 고용을 늘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월 달에 지금 실업자가 100만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일자리가 100만 개가 없어졌어요. 이분들 지금 물론 이제 이분들에게 선별 지원해 주자는 논리는 맞아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실직자 중심으로 선별 네. 지원 당연히 두텁게, 해줄 넓게. 거고 네. 그럼 그분들이 근데 이 선별 지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장 중소상공인들 10이면 10, 100이면 물어보시오. 어디다 쓰니? 임대료로 냅니다. 임대료. 밀린 임대료. 인건비는 덜 밀려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다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알아서 쉬어요. 그렇죠. 지금 식당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카페 가보면 자주 보이던 이모님이나 네. 종업원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순환 휴직하고 계세요, 다. 3명이 했는데 1명만 남아 있고 급여,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래 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1명 인건비도 드려야 되지만, 네. 근데 임대료는 조정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면 경기가 안 살아나요. 임대료에게만은 어떻게 경기가 살아납니까? 임대인들은 대부분 부자니까 소비 탄력성이 일정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네. 소비 탄력성은 서민 중산층 빈민에게 높습니다. 없던 돈이 들어오면 바로 밀린 소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수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아. 이 뻔한 원리를 김종인 씨가 모를 리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기대하던 답을 해주니까 아하. 지지율 올라가면 안 되니까 깎아내리는군요. 유승민, 김근식, 윤희수, 김종인 다 네. 나서서 뭐 네가 줘라, 네 돈 내라고, 네 돈으로 줘라. 그러면 고맙게 받겠다. 근데 윤희숙 씨 그 페이스북에 조롱과 경멸이 가득한데요. 심지어 이렇게 써놨어요. 네. 당신 네 돈으로 주시고요. 아. 그다음에 네 돈으로 10원이든 100원이든 감사받겠대. 이 사람아, 우리 국민이 10원하고 100원으로 지금 받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어디서 그런 말장난하세요? 정말 갈수록 엉망이세요. 가짜 임차인 행세 가지고 유명해지더니 서초동에서 그 사람들 논리라면 지금 서초동에서 종부세를 자기들이 없애겠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깎아주겠다 그러고 재산세를 지금 반을 줄이겠다 그러고 조은희하고 지금 윤희숙이가 그러고 있잖아요. 네. 나경원이랑 니들 돈으로 깎아줘라 그러면 그 세금은 강북으로 지역으로 빈민들한테 주고 세금 깎아준다는 거 니들 돈으로 깎아줘. 다 부자들이잖아. 당신들 최소 수십억 수백억 있잖아. 박덕흠 씨 불러다가 전봉민 씨 불러다가 여러분 그쵸? 어디서 불법 비리를 저질러서 축제했다는 의혹이 강한 네. 박덕흠, 전봉민 다 불러다가 야 니네들 이상한 걸로 돈 벌었으니까 다 정당에 내라 그래서 그 돈으로 종부세 깎아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예. 그 야당 의원들 뭐 지도자들급 하는 얘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너무 저열하고 음. 그리고 너무 무례하잖아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든 이낙연 대표든 누구든 간에 네. 이재명 지사든 뭔가 국민을 위해서 고심 끝에 우리 세금 이렇게 한번 써보자. GDP 대비 국가 부채는 44%밖에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부채는 100%를 돌파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들 국민들 빚을 가난하고 줄여주고 있어요. 경제는 살리고 오히려 국가 부채는 좀 늘어나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게 지도자의 도리어 정치인의 의무죠. 네. 근데 돈을 쓰면 국가 부채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 부채가 GDP 대비 GDP 대비 1%를 쓰면 당연히 국가 부채 그걸 다 돈으로 빌리면 국가 부채가 1% 늘어나는 거 맞죠? 네. 20조 정도를 쓰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4% 45% 정도 1% 올라갑니다. 근데 IMF나 OECD나 국제 경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GDP 대비 1% 정도 돈을 쓰면 2~3%의 경제 성장률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GDP가 2~3%가 늘어나게 돼요. 분모가 GDP 대비 국가 부채잖아요. 네. 분모가 지금 1900조에서 2000조, 2100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다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원리상. 그렇네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가 돈을 쓰면 그 돈은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라 생산 유발 효과,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GDP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GDP가 네. 늘어나는 게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경제 성장률도 늘어나게 되고요. 2%에서 1%를 쓰면 2%에서 3%가 늘어난다 돼 있습니다. 그럼 GDP가 2,000조라고 하면 2% 3% 했잖아요. 네. 그러면 2,000조에서 2%면 40조, 3%면 60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국가 부채는 얼마 늘어난다 그랬죠? 20조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 두 배, 세 배가 되는 어, 거예요. 더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GDP가 2,000조를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GDP가 분모잖아요, 여러분. 분모 네. 밑에 이에 국가부채 분자니까 그 비율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선순환 효과입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 효과입니다. IMF하고 OECD에서 지금 그다음 미국에서 예. 그 국민의힘은 그렇게 맨날 IMF, OECD 찬양하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맹목적 친미, 숙미 주자들이잖아요. 미국도 지금 돈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GDP 대비 미국이 10% 가까이 10%가 넘게 썼습니다. 재정이 이 경제기를 벗어나려고요. 예.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분 아예 학자금 대출 이자를 깎아주자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이번에 1.7%로 내렸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이것도 잘한 건 맞습니다. 그래도 1.7% 이자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 바이든은 아예 그냥 그 국민의힘이 그렇게 네. 좋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미국은요, 네. 1,100만 원을 아예 부채를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아. 집집마다 단 교육으로 인한 빚, 네. 놀고 먹는 빚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인한 빚은 1,100만 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1,100만 원이냐? 왜 저기 미국 내 대표적인 민주당 내 대표적인 진보파인 워렌 의원하고 네. 상원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 척 슈머, 크리스토퍼 워렌 이런 분들이 지금 5,500만 원을 탕감시키는 법안을 냈습니다. 1인당 5,500만 원이요. 야. 2년 한 1, 2년치 연봉을 탕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왜? 네. 교육으로 인한 빚은 국가가 책임져 주자는 거 하나 하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결국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공부한 건데 사회를 본인을 위해서도 공부했지만 그게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잖아요. 네. 풍부한 컨텐츠라든지 경제 사회적 경쟁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 원리, 공공성의 원리로 무려 5,500만 원 탕감법을 냈어요. 그럼 이 국민의 진당 의원들은 이거잖아요. 척 슈머나 크리스토퍼 에런 의원이나 조 바이든한테 가서 야, 그 돈 네 돈으로 줘. 이런 비열하고 저열하고 유치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참. 그래놓고는 10원이든 네. 100원이든 감사해 받겠다고? 장난칩니까? 우리 국민들 지금 먹고 사는 건 너무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20만 원은 그래도 한번 국민연금 한번 받아서 그걸로 정말 지역경 가게 형편도 가게도 좀 살아나고 네. 그럼 고소득층 그러니까 최고소득층 해주냐? 아 그분들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분들도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 난 최고소득층은 저번에도 그랬어요. 작년 5월달에도 포기할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받아도 안 사용하면 국고로 기속됐어요. 기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병행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국내진당 의원들이 이러면 되겠네.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빨리 주고요. 네. 동의해주고 그다음에 5차 재난지원금은 대통령 말씀대로 전 국민에게 주자. 그래서 그게 자기들 걱정대로 여당이랑 유리하지 않게 여야 합의로 네. 발표를 하고 대통령이랑 같이 그다음에 최고 소득층이 받는 건 국민의힘 진당 지금 계속 문제 삼으니까 자기들이 호소하면 되잖아. 자기들 우리 우리 국민의힘 안 진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전액 네.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땡큐죠. 뭐 더 좋은 데 쓰면 되니까. 기부는 기부 그 자체로 칭찬받아야 돼 마땅한 네. 행동이거든요.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의도가 어쨌든 간에 칭찬해드립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무슨 정부 여당이 유리하자고 이런 이야기 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너무 절박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여당에만 유리하지 않게 네. 선거 전에 설령 지급된다 하더라도 대통령하고 여야 총수가 합의를 같이 발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정하게. 제발 그러니 네. 국민을 위한 정책에 딴지 좀 걸지 마시고 맹목적으로 비난 좀 그만하시고 방역 단계 완화라고 할 때는 언제고 10시까지 12시까지 문 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열어놓고 우왕좌왕이라고 공격하고 뭡니까 도대체? 참. 백신에 안 들어오냐고 난리에서 백신 들어왔더니 이제는 네. 또 불안하다고 난리를 피우고
대통령 보고 먼저 맞아라 그러고 정 불안하면 대통령 먼저 맞을 수 있죠. 대통령도 그렇게 밝혔죠. 네. 괜찮은 태도입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 불신 있으면 받겠다. 음. 근데 그걸 왜 대통령부터 먼저 맞추려고 합니까? 오히려 그건 더 큰 불안을 가중시키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안하면 대통령이 먼저 맞아서 맞게 하냐 뭐 이렇게 예. 또 언론이 공격할 거라는 저는 그런 예측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면이 바뀔 때마다 해소가 되고 해명이 되면 또 다른 국면으로 가서 정부와 뭐 여러 가지 행정 작업을 그런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언론 야당 여기에 대해서 안익원 소장 예. 비판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네, 한 말씀 덧붙이면 이낙연 대표님께도 네, 지금 사실은 국민들은 약간 희망 고문에 빠져 있는 건 맞습니다. 자영업자나 경제적 피해가 큰 계층들은 충분한 영업 손실 보상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늦어지니까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등이 나서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겠다, 병행하겠다 했는데 지금 병행이 안 됐잖아요. 네, 대통령이 나서서 약속은 했지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희망 고문 피해자들은 피해자들대로 피해가 큰 계층 피해가 큰 계층대로 일반 국민들대로 지금 희망 고문 상태인데 이낙연 네. 대표님도 정치 생명 걸어야 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두 번째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또 그렇게 네. 잘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 약속을 한 거거든요. 좋다. 방역 단계 완화되면 전국민 으쌰으쌰. 그 강민석 대변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전국민 2.15 겸 응원금. 네, 전국민이 으쌰으쌰라는 차원에서. 근데 그게 우리 힘도 나지만 경제도 으쌰으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정말 내수 활성화 효과는 확실합니다. 음, 그 돈은 장로로 들어간 돈이 아니고 그렇죠. 현금으로 주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왜 현금으로 안 주냐는 지적이 있는데 일리는 있어요. 음, 어쨌든 정말 한 푼이라도 두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우리 서민 마음에 현금이 네. 꼭 필요하니까 일리는 있지만 이것은 경기 진작책이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다음에 어차피 써야 될 돈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못 주는 사정은 이해를 해주시고 네, 뭐 4월달에 지급되면 5월 6월 안에 다 써라 이렇게 네. 해서 그러면 상반기 한국 경제는 바로 살아납니다. 그러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1등이었는데 네, 상당한 이제 수준의 경제 성장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죠. 네. 2% 3% 정도 전망 나오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뭐 핵심적으로 이렇게 사안마다 정리해봤는데 역시 안진걸 소장 분노하실 때 더 멋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강한 모습. 아유 점심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주말에 네. 또 스트레스 받았을까 봐 아니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예. 최근에 제일 열받는 게 그거거든요. 이명박 때 가장 권력 실세로 호의호식하고 네. 직권남용하고 불법 민간인 사찰이 실제 연루되어 있고 사학비리 실제 연루되어 있고 이명박 옆에서 권력을 주무르던 네. 나경원 씨하고 박형준 씨가 아, 감히 서울시장 부산시 후보로 나왔다는 게 우리 국민의 스트레스를 크게 주고 있습니다. 자, 네. BBK를 이명박이 만들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동영상이 고백했을 때 나경원 씨는 주어가 없다라고 하는 희대망을 요소를 남겼고요. 박형준 씨는 조작된 동영상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명박이 결국 BBK가 다스가 다 이명박 도곡동 땅이 다 이명박 거로 밝혀졌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고 요소를 퍼뜨렸던 자들이 제일 먼저 정계 은퇴를 하거나 최소한 석고대죄라도 해야죠. 네. 그렇잖아요. 지금 심지어 불법 민간인 사찰도 국정 MB 박형준 국정 씨한테 때. 보고됐다는 문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주도는 안 했을지 몰라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예. 후보는. 근데 거기 보면 정무수석 홍보기획수석한테 다 보고했다고 됐다고, 나와 예, 있고 그렇게 돼 있는 문서는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당시 이명박 청와대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만 자꾸 이야기되는데요. 이명박 정권은 청와대 자체가 불법 민간인 사찰을 진두지휘한 정권입니다. 공직윤리 지원관을 만들어서 겉으로는 총리실 산하를 만들어 놓고요. 네. 눈에 안 걸리 은폐 작전으로 음. 청와대에서 다 진두지휘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검찰 수사로 나온 겁니다. 그걸 장진수 주무관님이 예전에 네. 우리 오마이뉴스 와서 다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털남 이털남에서 여러분 폭로했죠.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MBC에서 라디오 진행하시는 김종배 선생님이 네. 우리 오마이뉴스의 간판 프로그램인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 예, 이슈 털어진 남자. 실제 이제 털도 많이 났었죠. 김종배 선생님이 이털남 할 때 네. 그 장윤 선생님 와가지고 거기서 폭로하면 기자들이 이털남 듣고 있다가 맞습니다. 업데이트되면 바로 네. 뭐 단독 뭐 속보 그렇죠. 장윤 주무관 뭐 예. 불법 민간 사찰 엄청 폭로 났었죠 그때.
뭐 관봉으로 관봉 5천만 원짜리 그거 입마금에 놀랐습니다. 뭐 이런 거 뭐 다 거기서 폭로하신 돈이-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현금이. 정진수의 블루게이트라는 책도 나왔고 네. 그 콘서트도 이제 북콘서트도 오마이뉴스랑 제가 같이 맞습니다. 개최해서 제가 사회봤던 기억도 나는데요. 아, 예. 아무튼 그때 박형준이 책임이 없겠습니까? 네. 지금 무슨 후보 사퇴라는 것도 아니고 음. 왜 그 이명박 정권 이명박 파들은 전부 다 당군일에 사상체하게 뻔뻔함하고 거짓말만 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국민들이 열받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명박 정권의 불법 사찰 피해자들 국정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네. 그다음에 공작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아, 뭐 명진 스님 입장도 나왔지만은 네. 저기 광노현 전 교육감님, 18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진애 의원님, 네. 뭐 저도 갔고요. 반값 등록금 음. 국민본부에서도 오고 4대강 주기 반대 국민행동에서도 오고 네. 다 공작당한 사람들입니다. 아, 개인이든 단체든 정책이든. 네. 아니 세상에 반값 등록금이 간첩입니까? 반값 등록금을 사찰하고 공작을 하면 4대강 환경훼손 4대강 반대한다가 간첩입니까? 산업 스파입니까? 테러리스트입니까? 왜 그걸 국가가 나서 가지고 국정원이랑 청와대랑 짜가지고 사찰하고 교수들한테 참, 불이익 줘라 그러고 국정원 직원 실제로 쫓아가서 압박하고 그 환경단체들 세무조사해라 그러고 네. 야 이게 진짜 블랙리스트 이게 정말 국가범 이게 그러니까요. 국가폭력이거든요. 네. 참 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입도 뻥끗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아니라고 그러죠. 거짓말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지난주 우리 국민들이 열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꼭 필요하다. 많은 네. 국민들이 여론조사도 보면 다수 때로는 뭐 네. 소수일 때도 있지만 다수가 네. 이제 해서 대통령께서 희망고문 안 되게 하려고 못을 박은 거거든요. 방역 단계가 완화되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다가 대도고 네 돈 줘라? 10원이든 100원이든 네 돈을 줘라? 이건 예의도 아니고 예.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문제는 국정원 이 사찰 문제 이것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요. 전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 같은 경우도 이거는 글쎄요 거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이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좋아할까봐 계속해서 비판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 정도로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볼 때는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 비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분이님께서 정말 대박 포인트 현금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셨으니까 예, 아직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네요. 어카운트 인포가 재밌는 게 아직도 모름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1,500만 명 정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신용카드는 1억 장이 발급돼 있거든요. 네. 1인당 몇 개. 근데 어린 아이들하고 어르신들 빼면 최소 4천만 명 정도는 신용카드를 그러니까요. 상시적으로 쓰세요. 일단 대학생만 돼도 발급이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1,500만 명이 있으니까 아직도 2,500만 명 정도는 와.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자기는 포인트 현금화 필요 없다. 음. 어디 가서 잘 쓰면 되니까 이런 분들도 그렇죠. 계시니까 네, 포인트 그럴 수 쓰면 있습니다만 한 푼이 아쉬운 이때 네. 신용카드 포인트와 휴면여금, 휴면보험금 네. 그다음에 안 쓰고 있는 소액 계좌 9,700원 들어있으면 ATM기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 하시다고 했잖아요. 가가지고 300원도 입금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막 잠자고 있는 다 바로 해지됩니다. 깜짝 놀라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딱 그 통장에 그 스마트폰에 통지가 와요. 네. 그 본인 자주 쓰는 계좌로 9,700원이 지금 입금이 왔습니다. 아.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를 찾고 현금으로 바꿔서 또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엑기스만 뽑아서 많이 또 말씀을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 우리 안지원 선생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점심시간에 많이 들어서 고맙고요. 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고 함께 사는 대한민국 이렇게 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